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석사과정 3학기 하고 있는 김재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LTE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펜토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펜토쉘을 만드는 제조사는 어디 있는지 알아본 후에, 그다음에 위협이 어떤 게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신정원 연구원이 재밌게 아마도 실제 취약점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LTE 네트워크입니다. 원래 전화라는 게 보면은 무전기 같이 서로 그냥 1대1 통신하는 것부터 시작됐다가 지금에 보면은 2G 폰부터 3G 그리고 현재는 4G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LTE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거리의 뭔가 진화, 그러니까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원래 3G에서 4G로 넘어오는 상태에서 LTE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LTE가 정확히 말하면 4G는 아니고요. 3.9G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4G의 요구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3.9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9월부터 이런 LTE망이 상용화되었고요. KT, SKT, LGU 플러스 이런 통신 3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All IP, 즉 모든 기기가 IP가 뭔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스한 상태로 해서 신호를 IP로 교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LTE에 관련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LTE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면은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기기가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겠죠. 모바일 기기가 있고 각각의 노드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가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 역할을 하는 서버를 붙은 다음에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본 발표에서는 여기 부분 중에서 바로 나와 있는 펜토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펜토쉘에서 보면은 용어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UE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모바일 디바이스, 즉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SEGW는 보안 게이트웨이를 말합니다. 즉 서비스 제공자, 즉 통신사겠죠. 통신사의 코어망에 경계가 되는 부분을 이 보안 게이트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 펜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공자의 네트워크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옵션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즉 펜토쉘과 관련된 뭔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코어망과 상호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MS 같은 경우는 HMB, 즉 이게 펜토쉘을 말하는 건데요. 즉 펜토쉘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펜토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펜토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펜토쉘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초소형, 저전력 기지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서비스 지역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펜토쉘이 커버하는 범위는 10m에서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앞에서 용어를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보면은 HMB라고 했는데 HMB라고 한 게 3G 표준에서는 이게 홈 노드 B라고 해서 펜토쉘을 정확하게는 HM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LTE 와서는 이 HMB가 아니라 뭔가 더 진화됐다고 해서 HMB 이렇게 해서 홈 이볼브드 노드 B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는 간단하게는 소형 셀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펜토쉘이 하는 역할은 기존의 기지국이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즉 모바일 전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3G나 LTE 그런 신호도 제공하고 그리고 라디오의 자원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IP도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퀄리티 오브 서비스도 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방화벽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펜토쉘이 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기지국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1대 N 통신을 할 경우에 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패드나 태블릿 PC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통신을 할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소형 기지국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지역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다음과 같은 펜토쉘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펜토쉘을 만드는 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펜토쉘은 아무래도 그 통신 보다 보니 그 여러 가지 통신사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해당 통신사에서 장비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시스코나 삼성 또는 제트부스트 같은 그런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취약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다같이 뭐 무슨 테라, 무슨 시스, 무슨 와이어리스, 그리고 뭐 저기 보시면 뭐 일렉이 있는데 저게 삼성전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국내는 그래서 이러한 제조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취약점, 즉 위협, 어떠한 보안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니핑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이제 스니핑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SEGW 같은 경우는 IP색으로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스니핑한다고 해서 바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펜토쉘 자체를 이제 뭔가 해킹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도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래싱 커스텀 펌웨어, 즉 커스텀 펌웨어를 이제 삽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펜토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지국과 다르게 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집에 설치되는 AP 마냥 어떠한 기기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문에서 웨포나이징 펜토쉘이라고 해서 펜토쉘을 조작을 한 다음에 공격 장비로 만드는 것까지 성공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런 시그트렌 어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펜토쉘에 연결된 그 기기에 정보를 유출해서 개인 정보를 이제 공격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에 여러 펜토쉘이 한 번에 그 도스 공격 마냥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그 코어망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취약점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러한 취약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겉에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뭐 통신 3사겠죠. 통신 3사에서 이런 펜토쉘을 제공을 하는데 겉에 그 안에 속에 그 알맹이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통신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구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취약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게 예인데요.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던 그 펜토셀의 그 구조인데 여기 다음과 같이 보면은 동그라미 부분에 보면은 IP색이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암호화가 통신을 할 때 암호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 관리하는 서버나, 그러니까 펜토쉘 매니지먼트 서버나 실제 펜토쉘에 대해서는 뭐 딱히 그 암호화를 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서비스가 되는 거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공격을 가면 되나, 이런 약간 고민이 많이 들어서 이번 발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 회장님이신 그 기태기 형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가서 막 소송 같은 거 당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했는데 그냥 뭐 걱정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인 김승주 교수님께서 그 해당 통신사에다가 좋은 쪽으로 해서 취약점 보고서를 제공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당 회사에 간 뒤에 그 다음과 같이 좋은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는 약간 그냥 악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도 많이 좋아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 보고를 그냥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보고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취약점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신정훈 연구원님께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그 서비스 그 취약점 찾은 곳이랑 그
제품명 뭐 이런 거는 안 알려드리도록 노력은 할 건데요. 제가 아까 한잔 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잊지 마세요. 이거 오프터 레코드입니다. 네. 왜 카메라 불이 보인 것 같은데. 네. 자, 혹시 그 작년 혹시 CQ 인사이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 발표? 예. 예, 좀 있으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취약점은 제가 작년에 찾은 취약점입니다. 작년에 그 펜토쉘이 뭔가 해서 막 이렇게 찾다가 해서 나온 건데, 그때는 아마 디지털 라커랑 같이 그냥 간단하게만 루트 권한을 얻었다라고 그냥 간략하게만 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계속 뭉쳐두고 있다가 이번 CQ 인사이드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예, 준비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루트 퍼미션, 루트 권한만 얻은 상태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오늘 이제 뒤에 나올 사진들이 그 거의 대부분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예. 그 점은 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왜냐면은 그 패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현재도 지금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예, 접속도 가능하고 뒤에 제가 이제 해볼 것들이 아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제가 이 펜토쉘 해킹을 했다고 그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항상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펜토쉘 장치를 어떻게 구했어?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요. 사실 그 저랑 그 제 같이 연구한 김재기 친구는 펜토쉘 진열 장비를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킹을 했냐면요.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처음 시도를 이렇게 했어요. 네. 처음 시도는 매뉴얼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되게 어이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국내 통신사랑 그 계약한 펜토쉘 제조업체를 다 검색을 했습니다. 뭐 주식 상장을 한 회사를 뭐 찾던가 뭐 신문 기사 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어떤 통신사가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는지 다 찾아내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뉴얼을 다운받았습니다. 매뉴얼을. 네. 매뉴얼 다들 잘 안 읽으시죠? 네, 그거 보고 해킹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다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찾으려고 해도 없을 거예요. 패치가 돼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그 매뉴얼들은. 네, 네, 저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가려놓은 거지만 저게 루트고요. 그 아래 패스워드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저런 식으로 그 매뉴얼에 써져 있었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유저로 로그인할 수 있는 건데 그 매뉴얼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 사람 눈 같지 않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많이 가려놓긴 했는데 루트 패스워드에 대한 그 조합 공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스트링과 맥 어드레스를 조합을 하면은 그게 그 기기의 루트 비밀번호다 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전에 찾은 취약점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했으면은 펜토쉘 딱 한 대에 접속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IP는 불행하게도 이 매뉴얼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뭐 포트도 알고, 그죠? 어떤 통신사인 줄 알면은 쭉 뭐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IP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펜토쉘에 접속을 딱 해봤는데 사실 이때부터 손이 막 떨렸어요. 네, 불법이니까. 네, 막 떨렸죠.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막 떨렸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바이너리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TXW라는 그런 바이너리가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ELF였고요. 그리고 뭐 열려 있는 포트들 다 검색을 해봤고 뭐 이렇게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ASLR, 익스플로이트 미티게이션이 다 꺼져 있는 그런 되게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취약점 하나, 그냥 오버플로우나 포맷 스트링 뭐 이런 걸 하나 딱 찾으면은 아주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단 한 대의 펜토쉘에 대해서만요. 네, 취약점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쉽죠.
sprint 함수를 쓰는데 인자 그 길이 체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유죠? 네, 또 없습니다. 자, 이거는 네, 이것도 strcat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실제로 그 캠이라는 그 에뮬레이터에 돌려가지고 그 POC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실서버에 나중에 하는 걸로 다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 커럽션류의 취약점 말고도 이렇게 그 펨토쉘에서 그 인크립션 할 때 사용되는 그 키들이 평문 형태로 다 바이너리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바이너리 그 인크립션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패킷을 디크립트 하거나 하거나네, 네,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바이너리 말고도 다른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XML 파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다 XML이거든요. 근데 저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일종의 명령어들이었어요. 왜 펨토쉘에 명령어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 아주 큰 취약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XML 형태로 명령어들이 있다고 네,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빨간 박스에 혹시 보이시나요? 숫자? 안 보이시죠? 큰일이네. 뭘 해본 거냐면요. XML 개수를 세봤어요. 349개의 XML 명령어들이 들어 있었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보기 좋은 형태로 HTML 테이블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XML 명령어들을 HTML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이게 펨토쉘에서 펨토쉘을 관리하는 명령어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인자값 있고 명령어 어떤 거 있고 아웃풋 뭐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쭉 뽑아내 봤습니다. 네. 무서우니까 빨리 닫고. 네. 아까까지는 펨토쉘 한 대에서만 했잖아요. 근데 궁금했었던 게 있었어요. 다른 펨토쉘들은 어떨까? 이래서 또 인터넷을 뒤졌죠. 인터넷을 뒤지니까 저렇게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건물의 지하이며 뭐 펨토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대표적인 장소로 강남역 스타벅스 2호점, 스타벅스 뱅뱅 사거리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이거 사진 진짜 이쁜 건데. 까만색으로 그냥 보이시죠? 그냥 사진을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 김재기 친구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펨토쉘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있는 거를 제가 뒤에서 찍은 거거든요. 중요한 게 저기 펨토쉘 아래에 커플들이 있었어요. 뽀뽀하고 있는데 커플보다 펨토쉘이 더 우선이라서 신경 안 쓰고 사진이 웃긴데. 네. 아무튼 그렇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고요. 이건 더 하구나. 난감하네. 네. 요거는 또 이게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사실 펨토쉘을 찍은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그 안에 뭐 IP 정보랑 그런 게 들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IP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은 뭐 포트 스캔이랑 뭐 이런 걸로 다 때려 보면은 HTTP 서버가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특정 포트에 GSOP이라는 그 데몬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확인 결과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 그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저기 대신 근데 인증이 필요했어요. 저기 인증을 아무것도 못하면은 뭐 익스플로이트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페이로드를 보내지 못하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찾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OTR이라서 아무튼 저것도 찾았고요. 근데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두 개만 가지고 발표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정도의 그 CQ 인사이드 가격이 나왔거든요. 입장료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0만 원짜리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조금 더 삽질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아까 XML 파일 혹시 기억나세요? XML 파일? 그걸 좀 모티브로 한 건데
이 펜토쉘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쇼단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쇼단에서 검색을 하면은 저기 대한민국에 지금 똑같은 모델을 가진 펜토쉘이 8천 몇 대가 있다고 뜹니다. 네. 그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8천 몇 대를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죠. 관리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을. 네, 이건데요. 이거는 뭐 다 지어놨으니까 괜찮겠죠? 예. 저런 식으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펜토쉘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거를 판매를 하고 있길래 요거를 대상으로 잡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취약점을 이제 찾으려고 좀 해봤었는데 이거는 로그인한 모습이군요. 네. 다 검은색으로 나와서 네. 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면은 강남구, 서울,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제주도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쭉 펜토쉘 목록들이 쫙 뜨고요. 네. IP라서 다 가린 거고요. 네. 자, 요 취약점을 어떻게 찾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희한테 펜토쉘 관리 솔루션도 없고 있으면 그냥 막 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접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5분 걸렸습니다. 5분. 펜토쉘 관리 프로그램을 해킹하는데 네, 딱 5분 걸렸습니다. 컴퓨터를 5분 걸려서 성공을 했고 지금 이미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패치는 되지 않았고요. 처음에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펜토쉘 관리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펌웨어 안에 있는 정보로 펜토쉘 관리 프로그램으로 로그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는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다음은 좀 퀴즈인데요. 퀴즈 조는 사람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거 혹시 무슨 숫자인지 아시는 분? 게싱도 괜찮아요. 커피 교환권 걸려 있습니다. 네, 손 들고 네. 네, 다른 분? 다른 분? 네? 땡. 네, 다른 분? 아니, 교환권이 2개 있어가지고요. 예. 통장 잔고요? 박수 누구야? 네, 처음에 말하신 분이 맞았습니다. 저 관리 프로그램 하나 해킹하니까 그 안에 7,246대의 펜토쉘 정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다 루트로 접근 가능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네,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펜토쉘 관리 프로그램 안에 있는 펜토쉘 정보를 토대로 저희 한반도 지도에 찍어본 겁니다. 이렇게 서울 부분이 왜 없냐고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정보가 위도 경도 값이 있는 정보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하니까 보통 대구랑 여기 아래 잘 안 보이네. 거제도 쪽에 하나 있고 대구 쪽에 펜토쉘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SMS 펜토쉘 안에서 저희가 스니핑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과물로 이렇게 좀 생소한 프로토콜이 나와 있었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저 id-nas-pdu라는 것에 SMS 평문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정상인데 이 펜토쉘 안에서는 다 암호화돼가지고 SMS 문자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어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펜토쉘을 아예 획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패킷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랑 시큐리티 키를 얼마든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저것만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디크립트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MS 봤으니까 전화를 한번 봐야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다 가렸는데 실제 전화번호가 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해당 펜토쉘 반경 내에서 그 전화를 하는 특정 어떤 사용자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용자의 통화를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와이어샤크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플레이도 한번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물론 전화번호는 다 가렸고요. 그리고 SMS, SIP 전화 통화 했으면은 뭐가 하나 남았죠? LTE 데이터. 네, 데이터를 한번 스니핑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카카오톡 트래픽이거든요. 카카오톡 트래픽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평문 형태로 그냥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뭐 걸림돌 없이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카카오 스토리. 네,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보통. 네, 그리고 뭐 네이버 맞죠? 혹시 이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게임 할 때 뭐 게임 오고 가는 데이터들도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 이 버그가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테스트를 해 봤는데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펜토쉘에만 좀 패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곳, 뭐 거제도나 무슨 산속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 패치가 안 돼 있고 그대로 살아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저희가 좀 깊숙한 곳, 그러니까 관리 프로그램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펌웨어, 그러니까 업데이트 패치가 된 펌웨어도 저희가 획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미안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일에 쓰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딱 하나. 진짜 나쁜 일에 쓴다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제가 디스패치에 특별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자 아이돌 숙소 앞에 가가지고 펜토쉘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열에서 터질 때마다 그냥 네, 장난이고요. 네. 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IP도 알고 루트 접속 정보도 다 아니까 자동 접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펜토쉘 내용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정 통신사에 대한 포지는 다 이렇게 내려가겠죠. 다운이 되게서 아마 네. 그래서 뭐 이런 건 진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솔루션. 2G. 네. 사실 2G가 더 취약해요. 2G가 취약하다는 거는 뒤에 이제 정구홍 수석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완전 2G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